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룰 거는 하원 청문회 관련해서랑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제 왜 오르는지, 지금 눈에 띄게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가 상승 기반을 계속 닫고 있죠. 네, 사실 시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정확한 좀 객관적인 평가 리포트가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석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 지났죠. 네, 하원 청문회입니다. 기술주 나스닥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파월은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잇따라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제적이라는 거는 23년도가 아닌 22년도에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인플레이션에 따른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는 파월 입장에서 객관적인 명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명분을 갖고자 하는 거. 지금 시장이 증시가 상승을 한 번 더 이어갔었던 이유는 파월의 이런 완강한 주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나스닥이 신고점을 갱신했죠. 여러분들 다들 차트를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지금 신고점 기술주가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페드 회의 이후에 이 한 번 더 두들기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뭘 증명하냐?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회복값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회복이 됐다는 걸 증명해야지, 어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신시키는 테이퍼링 공식화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죠.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나스닥 신고점이죠. 네, 나스닥 신고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게 드러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6월에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올라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7월 초부터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조정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는 건 7월 초부터다라고 판단하는데, 고용 지표가 회복이 드러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라든가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 이 기대감이 한 번에 쏠리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죠. 나스닥 선물 지수 대비해 갖고 14,300 레벨링 수준, 이 정도 평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한 주간은 또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후에는 좀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코스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3천선까지 눌릴 수 있는 조정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뭐 결론만 따지면 이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종 정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가 페드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테이퍼링 이슈에 둔감해질 것이다. 무슨 뜻이냐? 단순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채권에 대한 금리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레벨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 예상 전망이 1.9%에서 2%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 금리가, 이는 연준에서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겠죠.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지속성이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이슈에 둔감해질 걸로 예상하는 거는, 어쨌든 조정은 드러나지만은 시장의 어떤 급락을, 계속적인 빅쇼트 같은 급락을 야기하지 않는 단순, 어떻게 보면 5에서 10% 사이에 대한 조정 구간, 이 정도로만 측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뭐 이제 청문회 내용은 한 번 더 페드 회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자, 이제 제일 이슈죠. 국제 유가.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브리핑을 위한 자리고 어떤 객관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보 전달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지수 유가 대비 평가를 하면 73.24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6월 24일 15시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를까? 이게 제일 문제죠,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원래 80레벨링에서 최근에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라든가 각종 은행권에서 $100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100를 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자, 지금 원유 재고가 이제 고갈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18개월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은 수급의 불균형이에요. 이 문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요가 더 넘친다거나 공급이 더 넘친다거나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라고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리포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삼성증권이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유가 전망 상향 조정. 사실 이게 나온 지는 며칠 지났는데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 있어요. 8월에 오펙에서 증산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시장 조정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기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가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오펙 증산이 있었던 4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산 완화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감산하는 양을 축소한다. 그래서 증산에 대한 효과다라고 표현하는데 시장에 대한 하방세가 많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패러다임 전환과 가장 맞물린다는 건데, 앞으로 오펙은 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은 오펙 국가 내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가가 올라갔으니 이익 실현이 되겠죠. 증산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오펙 입장에서는 찬스예요. 이거 기회를 놓치면 아쉬운 거죠.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증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과거와 같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히려 뭘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탄소 중립이라는 상황은 어떤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표면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 지속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리오프닝 및 이에 따른 펜트업 이동 수요 분출에 기인한 강한 수요 회복세, 즉 타이트한 공급, 그에 반해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가 유가를 지지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뭐 공급은 엄청 타이트하게 쪼는데 수요만 늘어나고 있다. 뭐 경기 회복 국면이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바이든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수요도 그럼 줄어들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요새 전기차 많이 늘었던데. 네, 아직은 아니라는 점이야. 아직은. 아직 수요가 올라가기에는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다만 공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급은. 왜냐면 공급이라는 입장은요,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설비 투자. 유가에 대한 공급을 생산하는 설비 투자에 대한 능력인데, 그걸 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미비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최근에 이제 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원유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지만은 비중 대비해 갖고, 그죠? 100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치입니다. 이 수치값이 아니라 이제 연초를 100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큼 상승했는지.
최근에 구리랑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조금 조정 모멘텀을 겪는 경향이 있겠지만 너무 많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유가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대체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자. 이게 이 리포트의 방식이에요. 유가 계속 오르죠. 원자재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유가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자,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친환경 센티멘트와 탄소 중립이라는 잣대는 원유와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훨씬 엄격히 적용되는 비대칭성을 가진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효과가 자체가 수요를 어떻게 보면 줄이지 못하지만 공급에 줄이는 효과만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최종 결론만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의 달성이 반드시 원유 소비의 급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아직 시장에 녹아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이 뭐냐면은 설비 투자 관련해서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규제가 들어가는 국면에서 소비에 대한 활동은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는 거 관련해 갖고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가솔린 수요는 오히려 탄소 중립 달성 국가도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단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상. 단적인 표현. 아직은 중립을 목표로 삼지만은 달성을 했지만은 수요량에 대한 줄이는 거는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100 간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5년 이내는 조금 자리 잡기 힘들 거라고서 평가를 하는 국면 내에서 지금 투자은행 관련해서 18개월에 대한 모멘텀 동안 $100 유가를 돌파한다. 이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배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체제가 있겠죠. 유가에 대한 공급량이 어떤 셰일로 관련해 갖고 이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바이든이 미국의 셰일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자, 셰일 유전이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ESG 기준에는 엄격해진 투자자들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자, ESG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인데 이게 왜 엄격해졌을까?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수 메이저 오일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SG 기준 관련해 갖고는 카톡방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지금 유가가 73점. 자, 회왕님 지금 80레벨도 도달할 수 있나요? 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펙에 대한 증산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낙폭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좀 간단하게 봤어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공급에 대한 비대치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근데 소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월 오펙 플러스가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 이제 감산에 대한 완화 기조를 한 번 더 내뿜는다면 한 번 더 4월과 같은 조정에 대한 분위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미 맛을 봤거든. 이게 제한적인데? 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포맷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관련해서 어디서 다시 한번 매수 보는지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노란톡 카카오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오늘 유가 관련해 갖고 수급에 대한 비대치성이 왜 나오는지, 탄소 중립이 되더라도 왜 수요는 안 되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외 선물 다들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